5번 질문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 없는데 얘를 GPT한테 렉사일 지수를 물어보면 1400이라고 1400 주변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 국어 교과서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소위 문해력이 꽤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언어나 과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언어나 과학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읽히셨어요? 그렇게 표정이 별로 그렇게 안 읽혔나 본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언어나 과학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어떻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죠. 자, 언어나 또는 과학에서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세상을 이해하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요구하죠. 뭐 하기 위해서? 명확함을 얻기 위해서. 이거 클리어의 명사형이에요. 소리 때문에 변한 거예요. 소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명료한 명확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세상의 이해를 형성하게 되는가. 먼저 동의어와 단의어에 대한 연구가 에세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어지간하면 에세이는 이제 또 생각이 났겠죠. 뭐예요? 본질,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80번을 맞출 때쯤이면 여러분이 상당한 수준의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in mastering communication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숙달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자, as 왜냐하면 it helps people express, 얘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더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synonym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죠. syn을 한번 공부해보고 가볼까요? 앞에 sy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함께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말의 공짜라든지 그 다음에 동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영상하고 음성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맞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싱크로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걸로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그걸 synchronize라고 그러죠. 자, synchronize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화기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뭐 한다고 그러죠? 동기화한다고 그러죠. 왜 기기를 동기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기화라는 게 뭐예요? 같은 시기에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간의 신 이름 혹시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꽤 알던데 시간의 신 이름 뭐죠?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간의 신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관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 크로놀로지라고 쓰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지문에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쓰는 걸 크로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좋고, 크로노그래피라고 쓰면 그래서 시간의 기록 이런 말도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synchroniz니까 왜 이런 의미가 됐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걸로 기억할 수 있겠죠.
뒤에 나올 단어니까 하나 해두고 가죠. 하나 변하는 거 봅시다. 모든 N은 P 앞에서 M으로 변한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sympathy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는 거냐면 서로 함께 가지는 마음인데, 퍼시를 제가 왜 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패션이 뭐였더라? 열정 정열인데, 그게 왜 열정 정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리스어 페이소스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붙어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건 원래 예수의 고통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The passion of, 그 다음에 Christ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할 정도인 것을 passionate이라고, 그래서 열정적인이란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를 함께 여기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걸 sympathy라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동정심, 연민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패션을 열정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야 나중에 이 단어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문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담겨있는, 가라앉아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겉으로 끌어내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ANT 한번 볼게요. ANT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저의 안티잖아요. 들켰습니까? ANT라는 말이 들어가면 ANTI나 ANT나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ANT라는 말이 반대를 나타내는 말인 건 잘 아시죠? 그죠? 엔티페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antipathy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퍼티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반감이라는 단어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님이라는 말도 하나 익혀두면, 오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영어에서 이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졌군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동의어. 그럼 엔토님이라고 쓰면요, 다른 이름을 가졌군요. 그러면 반대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폴리스 국가였죠. 영어 지문에서 계속 그리스 나오고 로마 나오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쓰다 보면 중국 얘기, 일본 얘기 맨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 맨날 그 동네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국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공자, 맹자, 노자, 도가 계속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문을 보건 영어 지문을 보건 앞으로 에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본질 딱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얘기니까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스가 폴리스 국가인데, 그 폴리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폴리스를 뭐라고 불렀죠? 뭐예요? 아크로폴리스잖아요. 아크로라는 말이 저 위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크로에다가 오님 한번 붙여볼까요? 오는 있으니까 님만 붙입시다. 그러면 이름 중에 어디에 있는 이름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니까 이걸 두문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 거니까 머릿 글자가 되는 거죠. 첫 글자를 따서 쓰는 걸 아크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들어가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컴퓨터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컴퓨터 PDF 리더 이름이 아크로밧이잖아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이 단어는 고개사라는 뜻입니다. 공중근에 타든 고개사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고개라는 단어에서 아크로밧이 붙은 거고, 얘가 고개사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아크로를 한번 외우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여러분, 가짜 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할 때 그 유사과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슈더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뭘 알아야 확장을 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슈더라는 말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슈더님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 그게 가명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A가 붙어서 탈락시키는 거, AN이 붙어서 탈락시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럼 어나님이라고 하면 이름을 떼버렸네요. 그게 익명입니다. 자, 지금은 어려워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못할 만한 게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걸로 할 걸 그랬나 봐. 아, 죄송합니다. 더 쉬운 걸로 할 걸. 제가 여러분 너무 수준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심포니가 뭐죠? 교향곡. 왜? 악기 하나가 아니라 다 같이 내는 소리니까. 다 같이 내는 소리잖아요. 아, 미치겠네 진짜 얘들. 악기 혼자서 연주하면, 악기 4개 갖고 연주하면 그거 뭐라 그래요? 누가 사중주 몰라서 영어로 물어보는 거지. 진짜 확 그냥 뭐라 그러죠? 앙상블? 야, 저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와서 찾아보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앙상블은 합창 아니에요?
미쳐버리겠네. 앙상블이 합창이지. 왜 아니에요? 앙상블이 합창이지. 예, 코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콰이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영어로는 합창단을. 콰이어라고 하고, 앙상블도 합창이에요. 사중주는 뭐라고 하죠? 콰르텟이라고 하잖아요. 미치겠네. 콰르텟이라고 쓰는 걸 보면 그러면 콰르나 쿼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4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4분의 1을 뭐라 그래요? 쿼터라고 하잖아요. 4분의 1을. 그래서 사륜구동 자동차 아우디 같은 차를 보고 뭐라 그래요? 콰트로라고 하잖아요. 야, 쿼트가 들어가니까 숫자 4가 됐구나. 그럼 오중주는 뭐라 그래요? 삼중주는 악기 3개 쓰죠. 악기 3개의 기본이 뭐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죠. 미치겠다. 거의 그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원래 실내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중주 하면 여기다 뭐 하나 더 넣죠? 바이올린을 하나 더 넣죠. 그래서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둬라. 음악은 안 듣더라도. 근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기본인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기본인데 그 중에서 비올라를 빼고 피아노를 넣으면 그걸 피아노 삼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피아노 삼중주라고 하면 피아노가 메인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이올린이 메인이에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기본입니다. 오중주는 퀸텟이겠죠. 숫자는 우리 조만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합시다. 여기까지만. 아이고, 그래서 심포니 하다가 잘못 나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콘체르토라고 하죠. 함께 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업해서 콘체르토. 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협주곡. 협주곡하고 교향곡은 뭐가 달라요? 교향곡은 다 같이 평등하게 한 n분의 1 자리를 차지하는 악곡이고요. 협주곡은 주인공이 하나 있죠.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면 피아노가 메인 악기가 되고 나머지 뒤에 심포니는 반주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정말 사랑해요. 그 다음에 심포니 썼다가 지웠구나. 아이고,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텔리폰은 폰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텔리폰의 텔레가 뭐예요? 멀리 떨어진 이라는 얘기예요. 멀리 보내는 소리를 텔리폰이라고 그래요. 멀리 보내는 소리예요. 아까 퍼티는 뭐였더라?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텔레파시가 뭐예요? 멀리 보내는 마음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들이 붙을 단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잘 안 외워진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듣고 났더니 남는 게 너무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목표 진도표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크틱하고 이런 거 딱 보면 북극이라고 열심히 외웠으면 그 다음에 엔트아르틱이라는 단어를 보면 얘는 그럼 뭐겠어요? 남극이 되겠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ANT가 붙어서 가는 건. 3번이요. 그래서 terrific 같은 동의어는 can enhance 강화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묘사를 강화해 주죠. 자, 반면에 반의어인 terrible은 여러분의 상식이죠. 자, 그 반의어인 끔찍한은 convey라는 단어는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벨트 뭐라고 그러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을 하는데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어원들이에요. 근데 뭐 지문 하나 갖고 3시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지문에 8개에서 10개만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2200책이랑 쓰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둔 거니까 그렇게 챙겨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길. 자, be similar to라는 말은 뭐뭐하고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뭐뭐랑 닮았는데 방법이랑 닮았어요. 이게 언어의 동의어 반의어를 위해서 세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그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숨겨진 세부사항들을 드러내는 것하고 닮았죠. 세상에 숨겨진 세부사항들을 드러내는데 우리 주변 세상에요. 예를 들자면 reptile의 행동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크로라는 말이 작은 거라는 건 아시겠죠? 이건 뭐 설명 안 들어도 그건 아실 거니까. 스코프라는 건 범위, 영역,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것도 많이 볼 일이 있겠죠. 조금 전에 폰이 소리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이라고 쓰면 작은 집적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확대하는 기계를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였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MIC라고 쓰는 게 맞는데 미국 애들이 꼭 여러분처럼 자국어 맞춤법 틀리고 이러는 애들이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국립국어연구원 같은 데 애들이 야 이거 아니고 이게 맞다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니까 계속 우기는데 짜장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미국 애들이 이거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둘 다 맞는 말로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는데 어떤 말을 쓰는 게 좀 있어 보이겠어요? 예, 위에 걸 쓰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쓰면 여러분한테 미국 애들이 갑자기 막 어려운 말로 말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거 쓰세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고 얘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번에 그러면 좀 전에 텔레파시를 했으니까 텔레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멀리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멀리를 보는 텔레스코프는 뭐겠어요? 예, 그래서 망원경, 일본 애들이 번역할 때 멀 원자를 써서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는 단어를 외우게 하려고 억지로 집어넣은 단어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상에 숨겨진 세부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데라는 말 다음에 참 파충류라는 단어를 지분이 어떻게 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을 했습니다. 이 책 지문 80개 다 제가 장문한 겁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는 것만 좀 귀엽게 봐주세요. 수능에 동물의 종류 많이 나오는 게 4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포유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또 양서류, 그리고 또 하나가 갑각류.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게 랩티스라는 단어가 기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말에서. 그래서 랩타일이 파충류가 되는데 얘는 다른 데서 보탤 단어가 없으니까 얘를 파충류를 외우는 대신에 다른 동물의 종류를 외워두세요. 포유류는 뭐죠? 포유류의 특징은 어미가 젖을 먹여 키우는 거죠. 동물 종류 중에 유일하게 어미가 새끼를 기르는 게 포유류입니다. 나머지는 어미가 새끼 기르지 않아요. 그냥 각자 도생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새만 날기 전까지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죠. 그리고 날개를 쫙 펴면 바로 빠입니다. 야, 심지어는 물고기 이런 애들은 어쩌던가요? 집에 혹시 작은 어항에 물고기 안 키워보셨어요? 새끼 나오면 지 새끼 쥐가 잡아먹죠. 그 정도는 돼야 진정한 모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생은 내가 마치게 하리라. 이 정도는 돼야. 예, 그래서 물고기는 새끼 나면 잘 지켜보다가 새끼 나면 바로 딱 분리해버립니다. 새끼들만. 안 그러면 다 잡아먹습니다. 한때 그 쉘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키싱그람이라는 물고기가 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죽으면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다가 따라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구라도 그런 개구라가 없습니다. 옆에 자기 부인이 죽잖아요. 어떡할까요? 바로 먹습니다. 물속에서는 단백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남편 물고기가 죽은 걸 보고 애도하고 이런 애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다 도태했어요. 잽싸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애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아니 먼게 봐요. 자리 잡자마자 지 뇌부터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멍게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올챙이처럼 막 생겨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딱 잡잖아요.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자기 척수. 그 다음에 뇌까지 먹고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뭘 알게 됐냐면 이 뇌가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과학자들은 알게 된 거죠. 요즘은 이런 지문이 자꾸 영어 시험에 나와서 영어 강사를 이런 걸 공부하게 만듭니다. 포유류는 특징이 그래서 젖을 먹고 만드니까 젖을 뭐라고 그러죠? 맘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를 매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K모 선생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아닙니다. 천만에요. 원래 맘마가 진짜로 젖을 이야기 미치겠네. 예? 엄마라는 단어가 애기들이 부르는 엄마가 맘마가 아닌 언어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자음 중에 미음 발음이 제일 쉽고요. 모음 중에 제일 쉬운 발음이 압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게. 미치겠네 얘들. 거짓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포유류를 그래서 매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서류는 뭐라고 하냐 외워두세요. 양서류는 엠피비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옆에 하나 써두고 나중에 곧 나옵니다. 얘도. 양서류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엠프라는 말이 그러면 뭐일 것 같냐면 양인 것 같아요. 그죠? 엠피라는 말이 양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가
ambiguous 같은 단어에 보면 애매한, 불명확한 이런 단어가 되는 게 양다리를 걸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bi라는 말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바이오. 살생자의 바이오예요. 거기다가 사는 놈이라고 an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걸쳐 사는 놈이라고 양서류예요. 이런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한글이 아니죠. 한자어로 바꾼 일을 한 거 다 일본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19세기 말에 대마도에다가 번역청을 설치해서 단어 다 바꾼 거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나름 일본 애들이 도움을 받아서 편하고 좋았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사역동사 이런 거. 일본 말에 사역은 시키다라는 말이 아닌데 사역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자꾸 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시키잖아요. 사역동사가 영어에 3개가 있다라고 여러분 배우죠. 사실은 3개가 아닌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고 가면 make, 이거 문법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일본 애들이 사역동사라고 했는데 일본 말의 사역은 시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사역은 시키다죠. 이거 영어로 causal verb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원인이 되는 동사, 즉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목적어가 동작을 하게 만드는 동사를 causal verb라고 합니다. 여러분 봐요. 렛이 무슨 뜻이에요? 냅두다잖아요. 뭐 시키긴. 여러분 집에 가서 GPT한테 이 3개 중에 차이를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따 쉬는 시간에. make는 강제로 시키는 거, have는 협조를 요청하는 거, let은 내버려 두는 거라고 GPT가 한번 설명해 줄 거죠. 왜냐하면 웹스터 메모리얼 그 딕셔너리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무슨 사역이 있어요. A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의 자에 사람인 자 쓰는. 중국 애들의 A는 뭘까요? 여기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 없나? 중국어로 애인이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한자가 같다고 뜻이 같지 않다니까요. 일본어로 애인은 뭘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애인은 불륜입니다. 불륜 상대를 애인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뜻이 같지는 않아요. 같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주점을 술집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어로 주점은요? 호텔입니다. 우리말의 주막 생각해 보세요. 숙소란 말이에요. 주점이. 숙소에서 술도 파는 거였고, 근데 한국어에서 주점은 술 파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자고 가겠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112에 전화해가지고 또르르 가지고 실을 가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데리고 가죠. 아, 하나 더 저걸 안 썼구나. 하나 더 갑각류 써드린다는 게 안 썼네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과자 이름 이런 데 붙지 않습니까? 바삭바삭 하는 거 이런 데 붙지 않나요? 그래서 갑각류입니다. 그래서 얘가 갑각류입니다. 네, 크리스피 이런 거 다 같은 데서 유래하는 단어예요. 소리 비슷한 건 거의 대부분 같은 데서 왔다니까요. 얘까지는 꼭 외워두세요. 얘가 갑각류입니다. 저거 말고는 이제 동물을 나타내는 것 중에 곤충 이런 것들 잘 나오는데, 곤충은 기본이 특징이 뭐죠? 뭘 곤충으로 정의하죠? 3등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3등분으로 쪼갤 때 해부하고 나누는 조각 그런 거 우리 지난번에 톰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게 entomology라고 쓰면 그게 곤충학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좀 보태주시면 성과로 남게 해드린다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관찰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또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프리스트가 되었건, 영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성직자가 되었건, 또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가 되었건 간에, 그랬건 간에 둘 다 뭘 추구하는 거냐면 그 연구를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무엇이 세상을 독특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프리스트가 들어가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제일 많이 쓰는 승직자죠. 보통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통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신부님들도 쓰죠. 기독교에서는 보통 그 장로교 이런 데서 프리스트라고 그러고요. 부르는 단어들이 달라요. 이런 걸 집어넣은 건 관련된 단어들을 다 정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목사님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건 넌 정도 있어요. 얘는 어원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런 종류들의 그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 모아서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건 모레건 왼쪽 지문 보고 복습하다가 맞아, 프리스트와 관련해서 단어들 몇 개 배웠는데 떠올릴 수 있는지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요. 떠올릴 수 있나 해서 뭐였더라 옆에 필기한 걸 보고 맞아 이거였어 이러면 기억의 1차 강화,
다음에 다시 한번 볼 때 뭐였더라 했는데 맞아! 미니스터! 딱 이러면 걔는요 장기 기억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이 저장되는지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직접 자기가 필기해 놓은 걸 계속 읽어보면 수학의 답지를 보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거라고요. 너니 수녀님입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라고 할게요. 여기도 굳이 존칭을. 이것도 수녀님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 다음 몽이라고 하면요. 얘가 보통 수도승이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네 문화로는 불교가 좀 익숙한 편이니 스라고만 쓸 수는 없는데. 이게 다 공평하게 다 님자 붙여야 됩니까? 좀 그러네. 저기 목사가 간다 라고 해도 되는데 저기 스가 간다 이러면 그러네. 자, 네,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K는 소리 발음이 없습니다. K가 발음이 없어 몽크가 아니고 그냥 몽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수도승들은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중세 유럽 영화 이런 데 보면 갈색 이런 모자 큰 거 덮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수도원에서 도만 닦았죠. 책 보고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술 만들고 술을 만들어서 그걸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약으로 쓰다 보니 자기들이 술을 주로 많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술을 많이 먹게 됐겠죠. 술을 옛날에 아무 데서나 만들던 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얘들이 술 취해서 많이 돌아다녔대요. 실제로 비틀거리고 다니고 술 취해갖고. 그래갖고 그 유럽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 가서 원숭이들을 보고 저 새끼들 꼭 술 취한 수도승처럼 걷는다고 몽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 뭐 말을 하면 좀 믿으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몽키가 된 거예요. 몽처럼 걷는다고, 술 취한 몽처럼 걷는다고. 진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바이투스라고 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름은 제 자존심과 그동안 내 강의에 대한 자부심을 다 엮어서 만드는 강의인데 쓸데없는 구라 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미치겠네. 첫 시간에 섹슨족이 쓱싹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믿더니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모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푸친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처음 거품 커피가 나왔을 때 컵에 따랐더니 따라놓은 이렇게 거품이 꼭 그 모자처럼 생겼다고. 말을 안 믿냐 진짜. 그 모자처럼 생겼다고 카푸치노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진짜. 모자가 그러면 왜 카푸친이 됐을까? 대가리가 캡이거든요. 그래서 캡틴이잖아요. 모자도 캡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우두머리를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캐피털 푸니시먼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참수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믿겠습니까?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캐피털. 국가에서 제1도시 수도 캐피털. 좀 믿어라 얘들아. 거짓말이 아니란다. 이래갖고 제가 어디 가르쳐 주겠나. 그 모자처럼 생겼다고 카푸치노라고 부르면 안 믿기고, 그러면 에스프레소는 익스프레스가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여기가 영어고 이렇게 붙으면 이탈리아 말입니다. 얘 뭐예요? 엄청난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밖으로 밀어낸 커피죠. 그래서 에스프레소잖아요. 원래는 커피를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주전자 같은 데에 커피 넣고 물 부어서 녹여서 먹었다고요. 보리차 끓이듯이. 그런데 그러면 오래 담궈 놓으면 맛이 어때요? 쓰죠. 그래서 녹차 같은 거 1분 정도 담궜다 빼잖아요. 근데 커피를 빨리 걸러내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스팀으로,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서 만드는 커피를 드디어 만들게 된 겁니다. 맛이 겁나게 좋은 거죠. 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름을 에스프레소라고 붙인 거잖아요. 이건 믿어지고 카푸치노는 안 믿어집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이 터키에서 가져간 커피를 맛보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귀족들이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이것들이 흉내내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마셨다고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써서 이거 못 먹겠다 싶어갖고 아일랜드 애들이 거기다 뭘 넣어 먹었어요? 위스키를 넣어 먹었죠. 그래서 아이리시 커피에는 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좀 믿깁니까 얘기가? 진짜 내가 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수도승들이 워낙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발도 천을 그냥 두르고 끝냈다고요. 그래서 신발에다가 이렇게 끈 하나만 물러놓은 그 줄을 뭐라고, 몽 스트랩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몽 앞에 그 중들의 스트랩 줄이 되는 겁니다. 스트랩이나 스트립이나 스트링이나 다 비슷한 거 아시겠어요? 좀 믿어주세요 제발. 진짜
유니크라고 할 때 유니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얘는 숫자 2를 나타냅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 우리말에도 참 많아요.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 1도 있고요. 단이라는 말도 있죠. 단단히라는 말 쓰잖아요. 사람들이 한 자리 숫자를 한자어로 단단히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못 들어봤습니까? 옷 한 벌 입는 걸 단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단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라는 말도 있죠. 아유, 외아들 이런 거 할 때 외자가 혼자라는 얘기잖아요. 독이라는 말도 있죠. 독자라고 쓸 때 이런 것도 다 일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영어도 일 나타내는 말 많아요. 유니도 있고 모노도 있고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볼 게 아마 유니하고 모노를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유니 뒤에다가요. 아, 저거 들어보셨어요? 로마 말로 1, 2, 3, 4 세는 거 uno, due, tre, quattro. uno, due, tre, quattro. 그래서 둘이 노래하면 듀오잖아요. 셋이 노래하면 트리오잖아요. 넷이 노래하면 쿼텟이잖아요. 아까 나왔던 다섯이 하면 퀸텟이고. 아주 제 솔직한 심정은 원래 언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야, 언어에 어떻게 문화가 담기지 않고 역사가 담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이 무리 속에 속하는 일반적인 범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상범주고 평범한 거라면 이 밖으로 튀어나간 걸 우리는 비정상이다라고 하잖아요. 벗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럽 애들은 이 가운데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ordinary인데 얘를 벗어나는 extraordinary를 안 좋은 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봐요? 대단히 뛰어난 비범한으로 쓰죠. 예, 어떻게 영어 단어에 그 나라의 언어를 결정하는데 문화적 요소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문법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죠. 먼저 결론부터 내고 보는 양놈들, 최대한 다 설명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우리 한국인들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자, I think that, 그 다음에 he is not cute 이라는 말은 초짜 영어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괴롭히기 딱 좋습니다. 이런 말 미국 애들은 안 쓰거든요. 결론을 먼저 생각한다고 냈는데 뒤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영어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I don't think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he's cute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말은 걔가 귀엽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이런 말을 하지만 영어는 이런 말 안 쓴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다가 I don't think he's not cute 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 이건 부정의 부정이다. 그죠? 뭐 되죠? 무조건 틀린 거죠. 영어는 부정의 부정은 비문입니다. 결론을 한 번 서술해 내야 되는데 두 번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나? 나오죠. 나오는데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서 버벅거리거나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죠. only few를 답으로 찾는 문법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 왜 틀리죠? 방금 얘기했잖아, 동들아. 사람 머리가요. 이게 호두깨고 이런 데 쓰는 데 아니고 이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런 데 쓰는 거라고요. 미치겠네. 맨날 그걸로 막 호두나 깨고 막 못이나 받고 이러지 마시고. 야, few가 이쪽에다 쓸게요. 참, 환장을 하겠네. 아무리 영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few가 많아요, few가 많아요. 알 수 없다,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few가 많은지 few가 많은지. 야, 넌 영어 좀 하니? 그랬더니 제가 좀 하죠. 영어 좀 하니? 저 좀밖에 못해요. 누가 잘해요? 알 수 없어요. 까봤더니 저 40. 좀밖에 못해요. 80. 허다하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오히려 제가 조금 해요. 이런 애들이 더 무섭잖아요. 한국은. 야, 이건 하나는 긍정인 거고 하나는 부정인 거지 둘 다 숫자는 적은 거예요. 그러면 only a few는 only가 부정어인 건 알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only a few는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부정어 두 개 쓰는 건 영어는 이건 비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부정어 두 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뭐 잘 모르면 영어 선생님이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냥 웃으시면 돼요. 웃고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 유니하다가 젠장해. 유니 뒤에다가 하나만 배웁시다. 자,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 추상적인 품사를 만드는 형용사는 제가 그냥 바로바로 설명을 해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뜻이 있는 놈은 다른 단어를 붙여줘야죠. QUE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unique라고 쓰면 뭐가 됐죠? 하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옷이 뭐가 된 거냐면 unique clothes라고 쓰면 독특한 옷이 되겠죠. 얘를 따서 뭘 만든 거예요? 유니클로라는 옷 상표를 만든 거예요. 됐죠? 뭘 원은 오예요, 원은 오가. 그러니까 맨날 베스킨라빈스 이런 걸 베라라고 줄여 부르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왜 저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아까 어떤 학생이 누가 이게 컴사로 써도 되냐고 그러고 나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한참 생각하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제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영어에 나오는 것들도 좀 챙겨서 보세요. 그래서 unify라고 쓰면 뭐겠어요? FI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FI는 그냥 동사형 전비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들다예요. 그래서 몇 개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통일하다, 단일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통일된 나라 United N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United라는 말이 그렇게 붙어가는 거죠. 아니 많잖아요. 남성, 여성 안 가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유니섹스 모드라고 하잖아요. 유니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조합을 유니온이라고 부르고 하나로 합친 거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모노도 많죠. 모노도 많아요. 혼자 하는 드라마를 뭐라 그래요? 모노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럼 여기서 딴 걸 물었겠니? 1인극을 모노 드라마라고 하죠. 다이얼로그가 다이라는 말이 쌍이라는 뜻이에요. 주고받는 대화를 다이얼로그라고 하니까 모놀로그면 뭐겠어요? 혼자 하는 말이니까 독백이죠. 그런 나는 나중에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잘만 챙겨두시면. 그래서 기차 같은 거, 기차처럼 바퀴 2개짜리 말고 하나로 돼 있는 레일을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에 나오는 단어에는 그런 게 없을까? 세상에 톤이 하나밖에 없어요. 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단조로운이라고 쓸 때 단자가 뭐라고요? 하나라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단어를. 그 다음에 여러분 바이링구얼이라는 말 알아요? 알고 있는 단어죠, 사실? 이게 언어이라는 말이잖아요. 링구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언어가 되니까. 바이링구얼은 저 같은 2개 국어를 아는 사람을 바이링구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같은 언어 하나를 아는 사람을 뭐 웃어요? 2개 못하잖아. 하나밖에 못하면서 모노링구얼이라고 그러죠. 그럼 3개 국어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면 돼요? 트라이링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바이스클이 왜 자전거예요? 동그라미가 2개거든요. 그럼 모노사이클 뭐예요? 그렇죠. 외발 자전거. 트라이사이클 뭐예요? 세발 자전거겠죠. 이게 왜 안 됩니까? 카메라 삼각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메라 삼각대를 트라이포드라고 그래요. 느낌 오죠? 그러면 모노포드면 뭐겠어요? 이게 직접 많이 본 적은 없겠다. 셀카봉. 네, 맞습니다. 셀카봉도 모노포드입니다. 근데 요새는 미국 애들은 모노포드라고 부르지 않고 셀피 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셀피 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모노포드는 사진 작가들은 있어요. 들고 찍는 게 불안하면 꽂아서 하나로 바탕에 세워놓고 있는 다리 하나짜리. 그걸 모노포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뭘 통해서냐면 연구를 통하죠. 그런 대조와 차이의 연구를 통해서 그게 언어가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정말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붙잡기 시작하죠. 삶의 그 복잡함을 붙잡는다라는 얘기를 붙잡다라는 말을 우리말의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악자를 쓰죠. 그래서 손잡는 걸 뭐라 그래요? 악수라고 하죠. 장악하다라고 할 때 악자가 그 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 애들도 우리하고 비슷한가 봐요. 손으로 딱 잡으면 내가 그걸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말로도 쓰죠. 그래서 그라프가 붙잡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해하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파악하다라는 말도 쓰는 거군요. 그런 글자가 똑같이 영어도 비슷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언어나 과학 둘 다 연구하는 것들은 말이죠. crucial 뭐라고요? 결정적인 겁니다. critical 왜 중요하고 결정적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거겠죠. expand의 EX는 지난 시간에 나왔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겁니다. 판이라는 말이 넓이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span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기간 이런 단어를 만들기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설명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